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마무리하고요. 뒤에 7강 이온결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 되겠죠. 91페이지 문제 3번 볼게요. 자, 그림은 양성자 수가 11인 X이온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양성자 수가 11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11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나트륨이죠.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제거가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껍질이 두 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이온은 양이온이죠. 맞고요. 자, 니은 자, B의 주 양자수는 그랬습니다. 자, B의 주 양자수 몇이에요? 두 번째 껍질이니까요. B의 주 양자수는 2가 되겠죠. 자, A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주 양자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B의 주 양자수는 A의 주 양자수보다 크다. 맞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일단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1 플러스 아닙니까? 그리고 B는 두 번째 껍질에 있고 A는 첫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A가 B보다 더 전자를 제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시면 필요한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전자를 겨우 제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이제 3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에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표는 원자 X에서 Z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X에서 Z는 리튬, 베릴륨, 분수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X, Y, Z가 나와 있는데 자, 1 이온화 에너지 분의 2 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자, 지난 시간에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자, 리튬 아래다 좀 적을까요? 자,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입니다. 리, 배, 붕 이렇게 가겠죠? 즉, 리, 배, 붕. 지금 제가 적은 게 뭡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적어 놓은 거겠죠. 자,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색깔 바꿔볼게요. 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이거 논외로 돼서 너무 많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베릴륨하고 붕소는 앞에 있는 두 개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당겨지니까 대략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보일 겁니다. 이게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딱 봤을 때 지금 Z가 제1 이온화 에너지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크다며요. 얘가 당연히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X하고 Y. 자,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Y가 X보다 더 크죠. 제1 이온화 에너지면 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건 자, 이거 간격이 더 큰 B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Y가 될 것이고 이게 X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볼게요. X는 리튬입니까? X는 리튬이 아니죠. X는 누구예요? 베릴륨이죠.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Y가 제일 크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X가 제일 크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Z가 가장 크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Z가 가장 작다네요. 미안합니다. 가장 작다. 제일 작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잖아요. 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Z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92페이지 한 장 넘겨서 8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표는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의 그러니까 W에서 Z라는 것은 W, X, Y, Z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호전자 수의 차이에 대한 자료이다. X의 호전자 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에 5강에서 했던 거랑 매치시켜서 하시면 돼요.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가는 거죠. 리, 배, 붕, 탄,
질, 산, 클, 네. 자, 이렇게 빠르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래요?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게 A라고 되어 있고. 자, 바닥 상태 호전자 수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자, 리튬의 경우에 빨리 해봅시다. 자, 몇 개입니까? 1s2, 2s1이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개죠. 2개고 3개, 4개, 5개. 변화 없죠. 자, 그 다음에 호전자 수 10, 12, 32, 10. 고로 자, A-B라고 하는 이 수치는 1, 2, 2, 3, 4, 5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주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때 X의 호전자수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0이는 자, 이렇게. 자, X는 2이면서 자, 요게 2이면서 호전자수가 0인 거. 얘가 X네요. 색깔 바꿔볼까요? 얘가 X. 자, 그 다음에 자 1인 거 얘가 W, 3인 거 얘가 Y, 그 다음에 4인 거 얘가 Z. 자, 이렇게 하면은 풀어줬네요. 자, W에서 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볼게요.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죠?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요. 자, 유액전하는 Z가 가장 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은 점점 커지니까요. 니은도 맞고요. 자, 그럼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를 봐달래. 자, 이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은 됩니다. 자, 이거 여기다 그릴까요? 자, 리, 배, 붕, 탄 어떻게 됩니까? 질, 산, 클, 네 이렇게 되죠. 자, 제2이온화 에너지 점 찍어볼게요. 어떻게 되니까? 얘는 논외.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사실 볼 것도 없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하나 더 풀어볼까? 자, 93페이지 11번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지울게요.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X에서 Z의 제1, 제2 이온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2주기. 2주기.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리, 배, 붕, 탄, 질, 산, 클, 네. 딱 그림 그려주시고 자, 리, 배, 붕, 탄, 질, 산, 클, 네. 자, 제2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논외 딱 가고 대충 한 요지만 딱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강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때 봤더니 자, 원자 번호는 자, X, Y, Z 이런 순으로 가겠고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제1인지 얘가 제2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죠? 당연히 크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때요? 1 이온화 에너지보다 2 이온화 에너지가 1보단 2가. 그러니까 딱 그래프를 봤을 때 더 큰 이 오른쪽이 제2 이온화 에너지고 얘는 제1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제1 이온화 에너지 경항성이 커지다가 작아진대. 자, 어떤 게 있을까? 커지다가 작아져. 요거 하나 있고 커지다가 작아져. 요거 있네요.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커지기만 한대. 그러면 제2 이온화 에너지 얘는 보게 되면 작아졌다 커지죠. 얘는 어때요? 커지기만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X, Y, Z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 X는 탄소이다. 맞고. 자, 원자 반지름은 Y가 Z보다 크죠?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가 Z보다 크고. 디귿. 바다 상태 전자 배치에서 호전자수 물어봤어요. 10, 12, 32, 10 아닙니까? 그랬더니 X가 Y보다 크대요? 잘못됐네. 이건 Y가 더 크네.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도 마저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들? 자, 12번도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2, 3주기의 원자가 있는데 A에서 D의 제1이온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냈고 같은 선으로 연결한 원자는 같은 주기래. 그러니까 이거 같은 주기고 같은 주기래요. 그러면 지금 2주기랑 3주기가 뭔지만 찾아주면 돼. 얘가 2주기인지 얘가 2주기인지 이런 식으로 좀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낸 게 이제 1이온 에너지값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2주기 하면은 자, 리베, 붕탄, 질산, 풀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리베, 붕탄, 질산, 풀 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주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약간 낮죠.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자, 13에서 15족 예를 들면 13에서 15족이 어디예요? 13에서 15족 여기고 그 다음에 16에서 17족은 여기에서 여기인데 지금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가 3주기고요. 자, 위에가 2주기인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3주기라고 보고 여기를 2주기라고 본다면 어때? 2주기가 3주기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다 크죠. 그러니까 이 3주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 2주기에 있는 얘가 다 크다는 걸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내가 3주기로 보게 되면 이 2주기는 여기 더 위에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위에. 그렇다면 이 A에서 B는 내가 2주기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를 2주기라고 보게 되면 요거겠죠? 색깔 바꿔볼게요. 자, 요게 될 것이고. 자, 얘가 그러면 3주기가 될 텐데 3주기 어때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니까 대략 어때? 대략 이런 식으로 겹치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뭐 여기를 D라고 보면 대충 경향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A는 2주기 원소 맞죠? 자, 니은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당연히 A가 B보다 당연히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더 클 것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화면 조금만 내릴게요.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C가 D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자, C하고 D. 그러니까 C하고 D를 봤을 때 원자핵과 전자핵과 느끼는 유효 핵전. 유효 핵전은 여러분도 어때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유효 핵전은 D가 더 커야 되겠죠. 디귿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맞는데 디귿 잘못된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강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자, 쉽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7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쭉 내려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뭐 노트 필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가면서 밑줄 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갈게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뭡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3번 보시면 자, 이온 결합과 전자에서 이온 결합 물질의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성분 원소로 분해되는 것으로 보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얘를 자, 용융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 용융의 상태를 만들었는데 얘를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자, 한쪽 극에서는 나트륨 금속이
또 다른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뭐래?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줬을 때 성분 원소를 보낼 때, 즉 나트륨이 석출되고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이거는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Na+라는 것은 마이너스 극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나트륨 금속으로 석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염화이온이라는 것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럼 얘들은 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뺏기게 돼요. 그래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때 얘네 둘,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자, 이 위에 있는 식, 즉 여기 나와 있는 NaCl 용융액이 나트륨과 염소라는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지금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 과학 탐구 보시면 자,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 분해 보시면 자, 플러스 극에 아까 누가 끌려간다 그랬어요? 이 플러스 극에 그렇죠. Cl-가 끌려가죠. 그래서 음이온인 Cl-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끌려갑니까? 당연히 양이온인 Na+가 끌려가겠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뭐가 됩니까? 금속 나트륨이 자, 석출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야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서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물의 전기분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물의 전기분해 결과는 과정을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결과만 좀 기억하세요. 여기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죠? 좀 확대할게요. 자, 실험 결과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험 결과.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얘네들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래요? 자, 2대 1의 부피비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4단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잠깐 여기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가 전자를 얻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죠.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환원 반응이고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Cl-가 전자를 잃었죠.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물질에서 공유 결합 물질로 간다 해도 어쨌든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전자를 어떻게 하는 어떤 반응?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어쨌든 환원 반응 결과 수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 결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비는 2대 1이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 결합이 나와 놓고서는 공유 결합 물질을 했네요. 자, 1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조금만 다시. 뭐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뭐 이온 결합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것들이죠. 뭐 양이온 생성된다, 음이온 생성된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서 그다음 이온 결합이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서 자, 요거만 좀 얘기해 볼까요?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일단 읽어 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은 증가하고 에너지가 낮아져 안정한 상태가 되지만 두 이온이 계속 접근하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므로 에너지가 높아져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뤄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여기 보시면 오타가 있네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 보세요. 뭐 다 아시는 거라서. 자, 이게 아래에 있는 그래프. 자, 흰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누구?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점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 자, 이게 뭡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고요. 얘하고 합쳐준 그래프가 뭐였죠? 바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A, B, C 지점으로 나왔는데 A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하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점점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B 지점이 되게 되면 지금 에너지가 가장 어떻습니까? 낮은 지점이 형성되게 되죠. 이 지점이 어떤 지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뭐가? 바로 이온 결합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 이 C 지점은 어때요? 이미 균형을 이룬 걸 넘어서서 이 지점은 어때? 이 지점은 자 인력과 반발력이 있다 그러면 반발력이 훨씬 더 우세한 지점이고 그럼 A는 인력과 반발력이 있다 그러면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하다는 건 어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지면 좋은데 너무 가까워지면 얘하고 전자구름이 어때요? 겹치죠? 전자구름이 겹친다는 건 반발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에너지가 불안정해져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고요. 자, 다음 장 볼까요? 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 뭐 이런 거 읽는 거, 나트륨 이온, 구리 이온, 뭐 이런 거 다 알 거고요. 뭐 명령법 나와 있고.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읽어볼까?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 잘 알고 있는 거고. 결정 쉽게 부서진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전도성. 여러분 전기전도성 이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전기전도성이라는 거는요. 전선에서의 전기전도성과 수용액에서의 전기전도성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전선에서의 전기전도성은 전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의 전기전도성은 이온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전기전도성이라는 것은 전하를 띤 물질의 움직임을 우리가 전기전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선의 경우에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 수용액에서는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이온이죠.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기전도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전도성은 현재 수용액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수용액 상태,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즉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뭐 선생님이 굳이 더 설명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뭐 거리와 녹는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뭐였죠? 쿨롱의 법칙이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전하를 띤 물질 사이의 어떤 인력과 반발력을 설명하는 하나의 법칙인데요. 자, F는 K의 R 제곱분의 Q1, Q2. 이때 Q1하고 Q2가 전하가 지금 서로 다르다고 보면 서로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인력이 되는 거고요. 이때 Q1, Q2가 전하가 서로 같으면 이게 뭐가 돼요? 반발력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전하가 다른 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인력, 인력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합력 할게요. 이온 결합력. 이거 이온 결합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온 결합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이온 사이에
거리인 R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 곱이 어떻게 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고, 이온 결합력이 높다는 것은 뭐랑 좀 매치시켜서 보셔야 되냐면, 이것은 그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매치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되겠고, 헷갈리네요. 어쨌든 자, 얘하고 얘 사이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 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쭉 나눠서 자, 여기는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여기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죠. 그런데 FC의 BrI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커지죠. 거리 사이에 커진다는 건 자, 거리가 커진다는 건 자, 여기 거리가 커진다는 건 이온 결합력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녹는 점도 낮아지겠죠. 오른쪽 보십시오. 역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는 건 자, 역시 이온 결합력이 낮아진다는 거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죠. 그런데 자, 1가 양이온하고 1가 음이온,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녹는 점의 수치가 훨씬 더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만 풀어보고 바로 끝내도록 합시다. 자, 1번 볼까요? 자, 볼게요. 자, 그림은 염화나트륨의 결정 모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죠. 외부에서 힘 가하면 쪼개지죠. 쉽게. 왜냐하면 한 칸만 밀려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가 같으니까 쪼개지죠. 디귿. 고체 상태에서 정의도능성이 있습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따따 붙어 있잖아,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어떤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액체 또는 그렇죠. 수용의 상태에서가 있는 거죠.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풀어볼까? 여기는 뭐 문제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요. 자, 109페이지 5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사실 우리는 이거 이미 알고 있죠. 거리, 두 이온 사이의 거리, 이온의 전하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NAF와 NAI를 비교해 보면 NAF와 NAI를 비교해 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대. 자, 녹는 점이 어떻게 될수록 높아진대.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길어지는 겁니까? 짧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기억은 뭔가 가까워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다음 니은을 비교해 보면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대. 자, 뭘 비교하면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거죠. 여기 있는 거 하나랑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비교해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고 여기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니까 둘 중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좀 비슷한 걸 하나 딱 선점해가지고 뭐 녹는 점이 누가 높으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NaCl은 276이고 275니까 거의 거리가 비슷하지. 이런데 NaCl은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BaO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니까 어때 녹는 점이 훨씬 높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NaCl과 BaO가 있나요? 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자, 다음은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자,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라고 나와 있고, 자, 잘렸지만 옳은 얘기만 하는 친구를 찾아달래. 학생 X, Y, Z. 자, 볼게요. 자, 학생 X. 이온사의 거리가 A에서 B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죠? 네, 맞는 얘기 했네요. 자, 학생 Y. 이온사의 거리가 B에서 C로 갈수록 자,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왜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발력이 커져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맞죠? 자, 이온사의 거리가 B인 지점, 바로 이 지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죠.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6번 풀까요? 이미 지나갔지만. 자, 이거만 풀고 끝낼게요. 자, 다음은 원소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A에서 D는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이대로 풀어야 되겠네요. 일단 저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쓰고 가죠. 산소, 플로린이 있고 여기 분명히 네온이 있을 거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얘하고 얘일 거예요. 자, 제1이온화 에너지가 DC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A, B, C, D가 있을 텐데 그리고 바닥 상태 호전자수도 물어봐서 쓸까? 1, 0, 1, 2, 3, 2, 1, 0이니까 2, 1, 0 이렇게 되겠죠? 자, 제1이온화 에너지 지금 누가 제일 DCB를 봤을 때 자, 제1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클까요? 일단 제1이온화 에너지 이 4개의 제1이온화 에너지 좀 비교해 볼까요? 일단은 산소하고 플로린을 봤을 때 자, 산소, 플로린 해서 플로린이 더 높죠.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냐면은 나트륨,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크고 그 다음에 산소랑 플로린 비교했을 때는 플로린이 크고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이 나트륨, 마그네슘보다는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겠죠. 더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D, C, B래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얘가 D면 뭐 얘가 C고 뭐 얘가 B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뭐 D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그런데 봤더니 바다 상태 원자의 호전자 수를 봤더니 A하고 D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4개 중에 지금 호전자 수가 다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호전자 수 같으려면 보니까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D여야지만 호전자 수 같겠네. 그럼 뭐 끝났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자, 볼게요. 기억. 이온 반지름은 A 이온이 B 이온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은 A 이온이 Na 플러스가 Mg2 플러스보다 어때요? 크죠? 얘가 유력자가 더 크니까 기억 받고. 자, 니은 B와 D는 같은 주기. B하고 D는 같은 주기니까 D는 2주기고 B는 3주기니까 같은 주기 아니죠. 자, 디귿. AD와 BC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AD는 NaF고 BC는 Mg5니까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온결합 물질이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자 이어서 몇 강입니까? 8강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